부모와 연을 끊는 자녀들, 그 마지막 선택에 대하여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환자가 간호사에게 애원합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전화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어떻게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외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을 때, 우리가 굶주리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쩔 수 없이 당신 곁에 머물러야 했던 그 시간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가꾸지 않아 공허해진 관계의 폐허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이야기, 바로 부모와의 절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이란 말 그대로 부모와 모든 형태의 연락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 문자, 만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는 연락의 빈도를 극도로 줄이는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며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 또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만이 외로운 섬에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와 정서적 학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한두 번의 다툼으로 부모를 외면하는 요즘의 일부 경솔한 손절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문제와 상처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내려진 고통스러운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과 더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받은 일이며 그 소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제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들은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충격을 받곤 합니다. 반대로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저런 세상도 정말 존재하는구나라며 낯선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부모와의 절연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즐겁거나 원하는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슬픔을 겪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작은 위로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깊은 공감과 이해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는 섣부른 비난 대신 그들이 왜 그런 극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붙였다를 반복했고
최근 6년 동안은 완전한 단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릅니다. 그녀의 아들이 2살 때 딱 한 번 만났을 뿐 이제 7살이 된 아들과 새로 태어난 딸, 그리고 약혼자의 얼굴조차 어머니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관계를 끊었을 때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조차 그녀가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치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던 것처럼 단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한 오해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고 있고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가족을 떠났습니다. 학창시절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아버지인데 다시 잘 해봐야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먼저 떠난 것은 아버지인데 왜 남겨진 내가 그 관계를 고쳐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내가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만들어보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물거품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연을 끊은 성인 자녀들 대부분은 그것을 첫 번째 계획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2사람 사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한쪽만이 상처를 인정하고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쪽만 노를 젓는 배와 같습니다. 결국 지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관계를 견뎌내야만 하는 의무감을 느껴야 할까요? 어떤 부모에게 가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짓밟아도 되는 면죄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자신만의 경계선을 긋고 이제 그만 일하고 외칠 권리가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한 후에는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냥 연을 끊어버리다니 가장 쉬운 길을 택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로 내 아이들 역시 그 상처의 근원과 접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겪었던 독성이 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효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양육은 일방적인 헌신입니다.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을 유지하거나 손주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책임은 근본적으로 그 관계를 망가뜨린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자녀도 성인이 되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그 시작은 부모의 진정한 사과와 변화의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과정에는 분명한 애도 기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했던 관계의 상실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어야만 했던 이상적인 관계, 내가 꿈꿔왔던 따뜻한 엄마, 든든한 아빠의 부재를 함께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애통하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그 상실을 애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원하거나 바라던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놀랍게도 정신적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제 삶에서 지금처럼 정신이 맑고 성공적이며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키워주고 희생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이나 배우자의 화목한 가정을 보며 나도 저런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하는 부러움과 질투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치유 여정은 부모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의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아버지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저를 오늘날의 저로 만들어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는 제게 어떤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려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언젠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입양하여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고 싶은 간절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했던 행동의 정반대편에 있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도구를 물려주신 셈입니다. 누군가 어머니가 내일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겪은 수십 년의 상처 중 고작 한두 조각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 삶의 절반이라도 알게 된다면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며 제 자신과 정신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핏줄인데 라고 말하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낡은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한 지붕 아래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란 생물학적 연결고리 외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임종을 앞둔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부모가 아닌 그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낯선 사람을 보러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 셋 중 둘이 저와 말을 안 해요. 속상하지 않냐고요?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그 애들의 유치한 행동에 휘둘리진 않을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찰하려는 노력 대신 자녀를 탓하며 나는 부모다라는 권위의식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트라우마 없는 완벽한 삶을 제공해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도 우울증과 싸우며 힘들게 너희를 키웠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관용과 공감을 베푸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는 함께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과거와 희생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서툰 엄마였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막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신이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하고 대물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책임감 있는 태도와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면 그 공감은 왜 상처받은 자녀에게는 향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자녀의 아픔에는 무감각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등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타나 성적인 학대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만을 진짜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적, 정신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때로는 신체적 학대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세대 간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 자녀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 무시와 방치로 자녀의 자존감을 짓밟은 것, 이 모든 것이 명백한 학대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동이 나쁘지 않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주는 트라우마는 다른 모든 형태의 학대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없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지만 어머니는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엄마라고 부르지만 결코 엄마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새 옷을 사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준 노고는 분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부양은 잘했지만 양육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부모님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직시하고 더 건강한 가족 관계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에도 귀 기울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족쇄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음을, 부모와 연을 끊는 자녀들, 그 마지막 선택에 대하여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환자가 간호사에게 애원합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전화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어떻게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외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을 때, 우리가 굶주리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쩔 수 없이 당신 곁에 머물러야 했던 그 시간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가꾸지 않아 공허해진 관계의 폐허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이야기, 바로 부모와의 절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이란 말 그대로 부모와 모든 형태의 연락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 문자, 만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는 연락의 빈도를 극도로 줄이는,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며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 또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만이 외로운 섬에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와 정서적 학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한두 번의 다툼으로 부모를 외면하는 요즘의 일부 경솔한 손절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문제와 상처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내려진 고통스러운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과 더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받은 일이며 그 소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제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들은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충격을 받곤 합니다. 반대로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 저런 세상도 정말 존재하는구나라며 낯선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부모와의 절연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즐겁거나 원하는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슬픔을 겪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작은 위로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깊은 공감과 이해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는 섣부른 비난 대신 그들이 왜 그런 극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붙였다를 반복했고 최근 6년 동안은 완전한 단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릅니다. 그녀의 아들이 2살 때 딱 한 번 만났을 뿐 이제 7살이 된 아들과 새로 태어난 딸, 그리고 약혼자의 얼굴조차 어머니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관계를 끊었을 때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조차 그녀가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치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던 것처럼 단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한 오해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고 있고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가족을 떠났습니다. 학창시절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아버지인데 다시 잘 해봐야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먼저 떠난 것은 아버지인데 왜 남겨진 내가 그 관계를 고쳐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내가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만들어보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물거품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연을 끊은 성인 자녀들 대부분은 그것을 첫 번째 계획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한쪽만이 상처를 인정하고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쪽만 노를 젓는 배와 같습니다. 결국 지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관계를 견뎌내야만 하는 의무감을 느껴야 할까요? 어떤 부모에게 가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짓밟아도 되는 면죄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자신만의 경계선을 긋고 이제 그만 일하고 외칠 권리가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한 후에는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냥 연을 끊어버리다니 가장 쉬운 길을 택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로 내 아이들 역시 그 상처의 근원과 접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겪었던 독성이 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효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양육은 일방적인 헌신입니다.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을 유지하거나 손주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책임은 근본적으로 그 관계를 망가뜨린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자녀도 성인이 되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그 시작은 부모의 진정한 사과와 변화의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과정에는 분명한 애도 기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했던 관계의 상실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어야만 했던 이상적인 관계, 내가 꿈꿔왔던 따뜻한 엄마, 든든한 아빠의 부재를 함께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애통하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그 상실을 애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원하거나 바라던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놀랍게도 정신적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제 삶에서 지금처럼 정신이 맑고 성공적이며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키워주고 희생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이나 배우자의 화목한 가정을 보며 나도 저런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하는 부러움과 질투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치유 여정은 부모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의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아버지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저를 오늘날의 저로 만들어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는 제게 어떤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려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언젠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입양하여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고 싶은 간절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했던 행동의 정반대편에 있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도구를 물려주신 셈입니다.
누군가 어머니가 내일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겪은 수십 년의 상처 중 고작 한두 조각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 삶의 절반이라도 알게 된다면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며 제 자신과 정신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핏줄인데 라고 말하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낡은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한 지붕 아래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란 생물학적 연결고리 외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임종을 앞둔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부모가 아닌 그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낯선 사람을 보러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 셋 중 둘이 저와 말을 안 해요. 속상하지 않냐고요?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그 애들의 유치한 행동에 휘둘리진 않을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찰하려는 노력 대신 자녀를 탓하며 나는 부모다라는 권위의식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트라우마 없는 완벽한 삶을 제공해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도 우울증과 싸우며 힘들게 너희를 키웠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관용과 공감을 베푸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는 함께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과거와 희생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서툰 엄마였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막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신이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하고 대물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책임감 있는 태도와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면 그 공감은 왜 상처받은 자녀에게는 향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자녀의 아픔에는 무감각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등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타나 성적인 학대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만을 진짜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적, 정신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때로는 신체적 학대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세대 간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 자녀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 무시와 방치로 자녀의 자존감을 짓밟은 것, 이 모든 것이 명백한 학대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동이 나쁘지 않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주는 트라우마는 다른 모든 형태의 학대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없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지만 어머니는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엄마라고 부르지만
결코 엄마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새 옷을 사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준 노고는 분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부양은 잘했지만 양육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부모님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직시하고 더 건강한 가족 관계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에도 귀 기울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족쇄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음을 부모와 연을 끊는 자녀들, 그 마지막 선택에 대하여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환자가 간호사에게 애원합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전화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어떻게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외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을 때, 우리가 굶주리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쩔 수 없이 당신 곁에 머물러야 했던 그 시간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가꾸지 않아 공허해진 관계의 폐허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이야기, 바로 부모와의 절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이란 말 그대로 부모와 모든 형태의 연락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 문자, 만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는 연락의 빈도를 극도로 줄이는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며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 또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만이 외로운 섬에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와 정서적 학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한두 번의 다툼으로 부모를 외면하는 요즘의 일부 경솔한 손절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문제와 상처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내려진 고통스러운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과 더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받은 일이며 그 소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제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들은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충격을 받곤 합니다. 반대로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저런 세상도 정말 존재하는구나라며
낯선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부모와의 절연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즐겁거나 원하는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슬픔을 겪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작은 위로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깊은 공감과 이해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는 섣부른 비난 대신 그들이 왜 그런 극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붙였다를 반복했고 최근 6년 동안은 완전한 단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릅니다. 그녀의 아들이 2살 때 딱 한 번 만났을 뿐 이제 7살이 된 아들과 새로 태어난 딸, 그리고 약혼자의 얼굴조차 어머니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관계를 끊었을 때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조차 그녀가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치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던 것처럼 단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한 오해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고 있고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가족을 떠났습니다. 학창시절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아버지인데 다시 잘 해봐야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먼저 떠난 것은 아버지인데 왜 남겨진 내가 그 관계를 고쳐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내가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만들어 보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물거품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연을 끊은 성인 자녀들 대부분은 그것을 첫 번째 계획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한쪽만이 상처를 인정하고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쪽만 노를 젓는 배와 같습니다. 결국 지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관계를 견뎌내야만 하는 의무감을 느껴야 할까요? 어떤 부모에게 가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짓밟아도 되는 면죄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자신만의 경계선을 긋고 이제 그만 일하고 외칠 권리가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한 후에는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냥 연을 끊어버리다니 가장 쉬운 길을 택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로 내 아이들 역시 그 상처의 근원과 접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겪었던 독성이 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효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양육은 일방적인 헌신입니다.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을 유지하거나 손주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책임은 근본적으로 그 관계를 망가뜨린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자녀도 성인이 되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그 시작은 부모의 진정한 사과와 변화의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과정에는 분명한 애도 기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했던 관계의 상실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어야만 했던 이상적인 관계, 내가 꿈꿔왔던 따뜻한 엄마, 든든한 아빠의 부재를 함께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애통하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그 상실을 애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원하거나 바라던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놀랍게도 정신적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제 삶에서 지금처럼 정신이 맑고 성공적이며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키워주고 희생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이나 배우자의 화목한 가정을 보며 나도 저런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하는 부러움과 질투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치유 여정은 부모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의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아버지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저를 오늘날의 저로 만들어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는 제게 어떤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려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언젠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입양하여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고 싶은 간절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했던 행동의 정반대편에 있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도구를 물려주신 셈입니다. 누군가 어머니가 내일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겪은 수십 년의 상처 중 고작 한두 조각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 삶의 절반이라도 알게 된다면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며 제 자신과 정신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핏줄인데 라고 말하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낡은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한 지붕 아래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란 생물학적 연결고리 외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임종을 앞둔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부모가 아닌 그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낯선 사람을 보러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 셋 중 둘이 저와 말을 안 해요. 속상하지 않냐고요.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그 애들의 유치한 행동에 휘둘리진 않을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찰하려는 노력 대신 자녀를 탓하며 나는 부모다라는 권위의식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트라우마 없는 완벽한 삶을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도 우울증과 싸우며 힘들게 너희를 키웠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관용과 공감을 베푸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는 함께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과거와 희생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서툰 엄마였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막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신이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하고 대물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책임감 있는 태도와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면 그 공감은 왜 상처받은 자녀에게는 향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자녀의 아픔에는 무감각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등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타나 성적인 학대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만을 진짜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적, 정신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때로는 신체적 학대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세대 간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 자녀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 무시와 방치로 자녀의 자존감을 짓밟은 것, 이 모든 것이 명백한 학대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동이 나쁘지 않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주는 트라우마는 다른 모든 형태의 학대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없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지만 어머니는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엄마라고 부르지만 결코 엄마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새 옷을 사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준 노고는 분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부양은 잘했지만 양육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부모님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직시하고 더 건강한 가족 관계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에도 귀 기울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족쇄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음을, 부모와 연을 끊는 자녀들, 그 마지막 선택에 대하여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환자가 간호사에게 애원합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전화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어떻게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외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을 때, 우리가 굶주리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쩔 수 없이 당신 곁에 머물러야 했던 그 시간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가꾸지 않아 공허해진 관계의 폐허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이야기, 바로 부모와의 절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이란 말 그대로 부모와 모든 형태의 연락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 문자, 만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는 연락의 빈도를 극도로 줄이는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며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 또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만이 외로운 섬에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와 정서적 학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한두 번의 다툼으로 부모를 외면하는 요즘의 일부 경솔한 손절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문제와 상처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내려진 고통스러운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과 더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받은 일이며 그 소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제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들은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충격을 받곤 합니다. 반대로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 저런 세상도 정말 존재하는구나라며 낯선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부모와의 절연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즐겁거나 원하는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슬픔을 겪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작은 위로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깊은 공감과 이해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는 섣부른 비난 대신 그들이 왜 그런 극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붙였다를 반복했고 최근 6년 동안은 완전한 단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릅니다. 그녀의 아들이 2살 때 딱 한 번 만났을 뿐 이제 7살이 된 아들과 새로 태어난 딸, 그리고 약혼자의 얼굴조차 어머니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관계를 끊었을 때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조차 그녀가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치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던 것처럼 단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한 오해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고 있고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가족을 떠났습니다. 학창시절